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주말이면서 2월 1일 2월의 첫날입니다. 2월달도 약진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1월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수출은 491억 달러로 10.3% 감소했고, 수입은 510억 달러로 6.3%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18억 9천 달러 이렇게 감소한 거로 발표가 됐습니다. 연휴 기간이 있어가지고 조업일수가 줄어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10% 줄은 것은 한 15개월 만에 이렇게 줄은 건데요. 반도체는 그나마 100억 불이 넘었죠. 101억 달러 정도 돼서 다행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정부를 향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언급이 있었죠. 교육 부분, 부동산, 저출생 문제, 계엄에 따른 정치적인 리스크, 그러면서 그 헌법재판관 2분 임명하는 것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문제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신용평가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국정을 임하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주었죠. 이창용 하는 총재는 비상계엄으로 한 0.2% 정도가 감소했다, GDP가.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하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죠. 원래 한국은행은 통화관리가 제일 목표죠. 그러면서 물가, 통화를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가 중점적인데, 행정부의 재정 상황까지 이렇게 언급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눈치 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기획재정부 총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에서, 저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소신 발언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하고 피지사가 다녀갔죠.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됐고 LG화학도 등급이 하락이 됐어요. 자칫 한국 신용도 하락이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 시장도 문제되고 수출 문제, 주식 시장, 환율, 그런 차원에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투톱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를 나눠서 정치 여야정 협의체, 경제 여야정 협의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여야의 그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이 각자가 경쟁력 있는 분야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투톱 방식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봐집니다. 작년 12월에 RP가 60조 넘게 발행됐죠. 2023년도 발행한 것보다 더 많이 발행됐어요. RP는 금융권에 돈을 빌려주고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빌려주고 채권을 사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2주일 후에 다시 현금으로 받는 그런 형태인데 다시 순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화폐 자체가 유동성이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화폐량은 물가 상승한 정도 2%면 뭐 한 2% 정도 화폐량이 좀 증가하면 크게 문제는 없죠. 물가나 전반적인 경제가 돌아가는데 선순환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10% 올랐다고 통화량은 10%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한 2, 3%대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있을 때는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10만 원을 화폐 발행했는데 그게 10번의 최종 소비자를 거치면 100만 원 발행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근데 10만 원을 발행했는데 바로 현금을 저축을 하면 승수 효과 제로 하네요. 내수 시장이 좀 재정을 풀어서 이렇게 내수 시장을 회복하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최종 소비자한테, 국민들한테 뭐 20만 원이든 10만 원씩 줘서 그 10만 원이 10번씩 돌면 100만 원 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하고 금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실시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추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답이 없죠. 모건스턴리에서 1.5% 성장을 예상을 했어요. 한국은행이 0.6%, 1.6%, 1.7%, JP모건이 1.3%까지 한국 성장이 될 것이다 올해. 그걸 생각하면 2.2% 성장을 예상으로 한 예산. 그러면은 세수 결손이 많이 나오죠. 추경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지금 2월 초에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이나 국회 동의 없고 이러려면은 빨라도 2, 3월 말 4월 초인데 뭐 정부나 여야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죠? 작년 12월에 한은에서 RP 60조 푸른 거를 만약에 AI 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스타트업을 지원하거나 AI 산업 관련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비상계엄이 준 파급 효과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거죠. 국부의 손실, 국익의 훼손, 국가 신인도 하락, 이런 면에서 이것은 화폐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창용 한은총재 6조 뭐 2, 3천억 얘기하는데 6조는 그냥 이렇게 수치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0.2%뭐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1000조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1000조. 지금 2달 정도 돼가나요? 2월 3일 내일 모레면 비상계엄 된 지 2달 동안 1000조가 날라갔다, 국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 해외 기업이 투자를 망설였던 부분, 그리고 RP를 생각하지 않은 60조를 발행한 부분, 그것을 AI 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지금 중국은 1년 6개월 만에 딥식이 LLM하고 추론 AI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AI 인프라 자체가 전혀 형성이 지금 돼 있지도 않잖아요. 뭐 3년인가 동안 2조 원? 그럼 1년에 6천억씩인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500조, 700조씩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투자도 아닌 거죠. 우리나라의 HBM이 2,000개밖에 안 돼요. HBM 지금 5세대가 HBM 3E가 나왔죠. 5세대가. 그 다음에 6세대가 HBM 4E가 되겠죠. 그거는 12단계. 지금은 8단계니까. 그게 HBM 하나가 3만 달러 돼요. 좀 비싼 거죠. 근데 우리나라 2,000개밖에 안 돼요. 그것이 M7 같은 메타나 아마존, 뭐 알파벳, 구글 이런 것들이 보통 20만 개, 많은 곳은 100만 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AI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해도 HBM 자체가 없잖아. 2,000개 갖고 뭐를 만들겠어? 딥식도 H805만 개로 했나요? 그거는 사양이 아주 낮은 거죠. 말로는 뭐 H800을 5만 개 갖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그걸로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거 이하로도 했다고 보면 지금 HBM 2,000개 갖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비용, AI 산업을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거기에 투자할 돈을 국가 신인도를 막고 금융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60조를 푸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금융단은 왜 풀었어요? PF 대출 문제 때문에 또 풀어준 거 아니에요. 국가 신인도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부동산이 하락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우리나라 제일 수출 품목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수출할 수 있어요? 아파트? 부동산 정책을 좀 현실적으로 해가야 된다. 너무 가격을 떠받치려고 대출 중심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문제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 윤 정권 2년 반은 대출주도 성장이었어요. 그 이제 대출 레버리지가 부채가 잘못하면 부러지면 경제가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GDP의 한 2%, 3% 정도를 대출을 보통 잡죠. 금융단에서. 그러면 우리 한국이 2,500조 정도 되죠. 3%면 75조. 1년 대출을 한 75조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뭐 2, 30조는 공공기관이 갖고 가고 나머지 뭐 한 50조 정도 가지고 주담대를 해준다든가 뭐 그렇게 이제 대출을 국민들한테 해주는 거죠. 근데 대출 총액 기준으로 대출 관리를 하지만 항상 넘어간다. 이게 정책 대출이 많아서 부동산 때문에 항상 총액을 넘는 대출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글쎄요, 뭐 대선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선 일정이 잡히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뭐 AI 산업 그리고 내수 관계 또 미국의 그런 어떤 규제 관계, 관세 관계 이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으실 거 아닙니까? 현실 가능하고 승수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정책은 너무 이렇게 막 쏟아내면 또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 성장이 중요하냐, 배분이 중요하냐, 아니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냐. 전반적인 그러한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주는 그런 정책 경쟁을 하는 저는 대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한국이 지금의 저성장에서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 유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